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2024년 끝나갑니다. 대망의 2025년 국산차 신차 알아볼 텐데요. 무려 12종의 완전 신차가 나오고요. 3종의 부분 변경 모델 해서 총 15종의 신차가 나옵니다. 올해 2024년을 보면 나름 괜찮았습니다. 기아 EV3 나왔죠. 스포티지 나왔죠. K8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도 캐스퍼 일렉트릭을 내놨는데 이것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어요. 르노코리아는 그랑콜레오스를 내놨는데 이건 완전히 새롭고 든든한 선수여서 차종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아주 다채로운 느낌을 줘서 기분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차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저렴한 전기차 나온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SUV도 여러 나온다고 하고 게다가 심지어 픽업 트럭도 다양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르노코리아, KGM, 쉐보레까지 모든 회사에서 다양한 차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2025년 어떤 국산차 신차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대차는 5종의 신차를 내놓습니다. 그 중에 3대는 완전 신차, 2대는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첫 번째,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입니다. 이미 사진으로 공개가 됐죠.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금 봐도 진짜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부 대단하고 후면부도 와 이거 만만치 않고 측면은 너무 예쁜 것 같아. 새로운 플래그십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 디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내는 약간 가구 같은 실내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영국 차처럼 약간 우아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가죽감 싸기 너무 잘해서 기존 팰리세이드와는 차급이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차급이 다른 가격을 내놓는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살짝 있습니다만 뭐 잘해주시겠죠. 현대차 SUV 처음으로 9인승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팰리세이드 크기 뻔한데 거기다 어떻게 9인승을 만드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1열 가운데다 시트를 만들었으니까 333 형태로 9인승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9인승 모델을 하게 되면 6인 이상이 탑승하면 버스 전용차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개소세 면제되고 사업자는 영업용 승용차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9인승으로 선택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시트와 디자인만 달라진 게 아니죠.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L 터보 하이브리드를 넣게 되는데 이게 정말 기대가 되네요. 기존에는 모터 하나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동을 걸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웽 하고 미친듯이 작동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터 2개를 사용하면서 좀 더 모터 힘을 적극적으로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은 1월이면 나온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는 3월에 출시라고 예정돼 있는데 실제로 1월이면 저희가 직접 차를 타고 시승까지 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먼저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빛낼 차 두 번째는 아이오닉 9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LA 가서 먼저 보고 왔죠. 외관 디자인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했는데 이제는 보다 보니 괜찮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공기역학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에어로스태틱 실루엣을 연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멋진 거라고 합니다. 공기 저항 개수는 0.259, SUV 치고는 상당히 좋은 공기 저항 개수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테슬라 모델 Y하고 그러면 비슷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테슬라 모델 Y는 0.23. 여튼 그럼에도 지금 배터리도 EV9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EV9도 배터리가 99.8? 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높은 배터리 양을 자랑했는데 그것보다 10% 더 많아요. 그래서 110.3kW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이야, 엄청나다. 유럽 기준으로는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제 환경부에서 주행 가능 거리를 내놨는데 이게 542km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냐? 가격은 아이오닉 5 5천만원, 6는 6천만원, 이건 7천만원 되겠네. 맞아요? 6천만원대로, 그냥 6천만원대 주면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이면 좀 힘들어. 현대 임원분에 따르면요, 기아 EV9으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훈? 이분 말씀은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더라, 가격을 낮추면 그냥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EV9이 지금 세제 혜택 후에 가격이 7,33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이오닉 9은 무조건 6천만원대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6천만원대면 가능성 있죠? 1분기에는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우 기대됩니다.
자, 2025년을 빛낼 세 번째 자동차 넥소 풀체인지입니다. 이니시움 콘셉트카로 알려져 있는 요런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요. 물론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상태로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디자인에서 앞부분에는 약간 비전 74에서 나온 헤드램프 느낌을 살짝 이어받았고요. 뒤쪽도 약간 옛날 차에서 뭔가 컨셉을 받아서 최신 자동차로 만든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옛날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나왔을 때 아마 잘 팔리긴 쉽지 않다. 이니시움이란 이름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넥소라는 이름으로 넥소 후속이 나올 것 같은데 디자인은 우리가 전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료전지 시스템이 2세대예요. 넥소가 연료전지 스택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이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내구성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3세대를 내놔야 된다고 했는데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번에는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2세대를 조금 더 개선한 2.5세대 넥소라고 하는데 스택이 그렇게 크게 발전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수소 탱크 저장 용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 충전으로 609km를 가던 게 이제 6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소차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600km 아니라 한 300km만 가도 별 문제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수소차는 600km를 가면 빠듯합니다. 가솔린차 같으면 우리 집 앞에 분명히 충전소가 있잖아. 수소는 충전소가 집 앞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어디 멀리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650km 이 정도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력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존엔 113kW였는데 이제 150kW, 그러니까 200마력 넘는 출력으로 전기차처럼 쭉쭉 나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7천만원대 되겠죠. 그리고 보조금은 수소차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소 가격이 요즘 킬로그램당 만원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한 겁니다. 미국은 한 5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새롭게 넥소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인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소 자체의 기술 개발이 너무 느려. 그리고 수소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그다지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가스를 가져다가 그걸 개질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게 주된 생산 방법인데 그러면 가스를 또 개질하니까 당연히 가스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소 사회가 오는 건 아주 먼 미래가 될 텐데 현대나 토요타는 언젠간 오긴 올 거다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아이오닉 6라고 하면 기대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대해야 됩니다. 아이오닉 6 기대 못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처음 출시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다지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적이 없어요. 이게 기대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차죠. 콘셉트는 굉장히 멋졌잖아요. 프랑퍼시라고 해서 와 이거 뭐 포르쉐 같은 차가 나오나 그랬는데 양산차가 되고 나니까 비율이 0 딴판이야. 이게 뭐가 비슷해? 라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해의 판매량이 총 4,776대. 야, 이 정도면은 많이 섭섭하죠. 심지어 그 중에서 20%는 택시로 먼저 내놓는 바람에 이 차는 택시 이미지도 무지하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는 당연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나 기존의 디자인은 요랬잖아요. 이 느낌이 너무 아쉬웠던 건 전면 램프가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어벙해 보이는 거지. 지금 소나타가 기존에 이렇게 어벙한 램프를 달고 있다가 램프가 훨씬 날렵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있는 거 아주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차님이 예상도를 그려주셨는데 DRL하고 헤드램프를 분리했습니다. 위쪽은 아주 얇은 DRL을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헤드램프를 이렇게 숨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헤드램프를 갖고 있어서 둥글둥글한 자동차가 아니라 마치 스포츠카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였던 그 픽셀 느낌을 다 없애버렸네요. 그냥 오로지 요 날카로운 라인들로만 전면을 구성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려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요 논란의 절연띠도 이제는 사라지게 됐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디자인일 것 같다. 휠 디자인도 이렇게 신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멋있어 보이고요. 배터리도 향상됩니다. 기존엔 77.4kWh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84kWh 배터리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도 더 높아지고요. 그러면 지금 주행거리를 보면 기존에 524km로 주행거리가 국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9% 정도
정도 향상됐으니까 주행거리도 아마 9% 이상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570, 580km 간다고 치면 한 달에 한두 번만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 N 모델이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아이오닉 6N. 야, 요건 진짜 괜찮을 것 같네. 사실 저는 아이오닉 6N을 지난번에 한번 타보긴 했죠. RN22E라고 하는 요 차. 요거 타봤는데 요거 진짜 멋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토크 벡터링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아이오닉 5 NN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기술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너링 같은 거에 보면 무게중심이 착 가라앉아 있어서 아이오닉 5N보다 더 잘 다니는 느낌, 더 재미있는 느낌, 이런 것들도 아주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니르부르크링에서 테스트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테스트만 하지 말고 실제로 랩타임도 이제 찍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샤오미가 SU7 울트라 뭐 이런 거 가지고서 BYD가 양왕 U9을 가지고서 중국 전기차가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니르부르크링을 막 누비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대가 아이오닉 5N을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니르부르크링을 안 갔으면 안 갔지, 갔으면 거기서 싸워서 어느 정도 이겨줘야 되지 않나. 이기는 모습이라도, 이미지라도 좀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오닉 6N이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 알아? 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차를 사야지. 일단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분기 중에 출시된다고 하고요. 고성능 N 모델은 그 이후에 공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대한민국을 빛낼 차 5번째,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야,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제는 조금 올드해졌죠. 왜냐면 길에 너무 많이 깔렸어. 물론 그럼에도 그랜저 인기는 대단해요. 그래서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는 자동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5년이면 벌써 3년째니까 페이스리프트 나올 때도 되긴 했죠. 그런데 지금 도로에 다니는 위장막차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여기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인테리어는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요거 밑에 이거 택시 미터기라고 막 놀림받잖아요. 그런 것들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터치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 외관은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손보면 될 것 같고, 인테리어는 좀 크게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깜짝 소식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2.5리터 하이브리드가 요번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랜저에 조금 부족했던 고성능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부족했던 정숙함,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게 전자신문 단독 기사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복수의 부품 협력사에 그랜저를 포함한 차세대 중형 대형 차급의 PHEV 개발 및 양산 계획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랜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회 충전으로 100km를 목표로 한다고 기사에 써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랜저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건 해외에 수출하지 않는 차니까. 근데 이걸 플러그인으로 굳이 만든다? 국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고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엔진도 들어가잖아. 전기 모터도 들어갑니다. 게다가 고용량 배터리도 들어가. 그러면서 보조금은 전혀 못 받잖아. 결과적으로 가격이 전기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과연 우리나라에 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랜저는 매번 그렇듯이 연말에 출시하거든요. 내년도 4분기에나 나올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기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사실 2024년에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K8, K5까지 모든 모델을 다 페이스리프트 했죠. 그러고 나니까 2025년엔 내놓을 차가 하나도 없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 4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2025년을 빛낼 기아차 첫 번째, 타스만입니다. 논란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나오자마자 야, 디자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분들도 계셨고, 와, 디자인이 너무 괴상해서 제 취향이에요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캥거루 범퍼를 단 모습, 여기다 스노클 단 모습, 여러 가지 장비들을 부착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와, 요거는 괜찮죠. 타스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동안 픽업 트럭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었던 KGM 렉스턴 스포츠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데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성, 첨단 기능,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체형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스트리밍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도 들어가죠. 원격 주차도 들어갑니다. 디지털 키 2도 들어갑니다. 거기다 각종 편의사양 들어가고요.
경쟁 모델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압도적인 상품성을 갖고 있어서 픽업 트럭 시장이 확실히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기아 송호성 사장님에 따르면 연간 판매 목표가 무려 8만 대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이거 다 팔 수 있을까? 이 차의 주력 시장은 호주 그리고 중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중동이 이미 6만 대, 7만 대를 팔 수 있다고 보고 국내 시장은 한 만 대에서 2만 대만 배정한다는 얘기죠.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지금 2만 대 규모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겠다라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차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기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음은 셀토스 풀체인지입니다. 지난 5년 전만 해도 소형 SUV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베뉴 나왔죠, 코나 나왔죠, 니로 나왔죠, 스토닉 나왔죠, 셀토스 나왔죠, 티볼리까지 있었습니다. 아르카나도 있었죠. 그러니까 소형 SUV들이 막 치고받고 막 엄청 싸웠던 겁니다. B세그 시대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소형 SUV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어요. 지금 B세그 SUV 찾는 분들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셀토스만큼은 예외기도 합니다. 셀토스는 2024년 한 해 동안 판매 대수가 5만 6천 대, 12월 제외하고도 이 정도입니다. 국산차 판매 대수 중에 전체 6위를 기록하고 있죠. 소형 SUV 중에 2위가 코나죠. 사실 셀토스의 형제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차는 2만 2천 대, 그리고 3등 트랙스는 1만 7천 대. 이 정도니까 셀토스가 그냥 압도적인 판매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토스가 갑자기 풀체인지 모델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합니다. 샤스파이가 지금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일단 전면 램프는 약간 텔유라이드 같은 느낌이 들고 수직형 그릴이 여기 들어가면서 더 강인한 느낌도 듭니다. 후면도 이렇게 EV5를 닮은 스타맵 시그니처 램프로 바뀌었는데 야, 이것도 멋지네요. 이게 스타맵 시그니처라는 게 어느 정도 차들이 비슷해 보이는 효과를 줘요. 근데 저 위에서부터 스타맵 시그니처 시작했잖아. 지금 소렌토부터 그리고 카니발부터 시작했더니 이 작은 차들도 스타맵 시그니처를 가지면 이 차들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지금 셀토스도 당연히 이보다 큰 차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셀토스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새로운 파워트레인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가 드디어 장착되기 때문이죠. 이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1.6L 터보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2.5L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둘 다 TMED2라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힘도 세고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타보면 정말 감탄하잖아요. 와, 느낌 정말 좋다 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 아마도 셀토스도 느끼게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EV4입니다. 준중형 전기 세단인데 요거 아주 인기 있을 것 같죠? 작년 EV데이 때 EV3하고 함께 콘셉트카로 공개가 됐는데 그때 당시 EV3 콘셉트카가 요렇게 나왔고 양산이 요렇게 나왔잖아요. 콘셉트카가 아니란 얘기죠. 거의 양산차에 약간만 바꿔서 쇼카로 내놨다는 거예요. EV4도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양산된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 이거는 진짜 멋질 것 같죠. 사실 이 디자인은 차 급을 알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딱 봤을 때 K8의 후속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미래의 세단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부를 보면 꼬리가 굉장히 길게 쭉 늘어져 있고요. 기아는 이 디자인을 롱테일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잡이도 없고 아주 미끈하게 만들어진 이런 느낌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후드 끝단도 보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집니다. 원래는 여기 엔진이 들어있어야 되잖아. 엔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후드가 길게 뻗어 있어야 되는데 이 후드에 엔진이 없으니까 이걸 굳이 그렇게 길게 뻗을 필요 없고 여기서 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미래를 이번 EV4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EV3하고 상당 부분이 공유될 게 거의 분명히 보이죠. 일단 플랫폼은 EGMP! 요거 좀 애매한데 어쨌든 EV3에서 사용하는 그 플랫폼을 거의 공유할 걸로 보이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EV3에 들어가는 204마력 비테스코 모터 요거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HLI 현대 LG 인도네시아 배터리 요게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EV3 시작 가격은 3,995만원부터입니다. EV4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할 걸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EV3, EV4, 캐스퍼 일렉트릭 뭐 이렇게 작고 저렴한 전기차들 이제는 정말 살 수 있는 전기차로 내려오게 됐다.
기아가 내놓는 세 번째 자동차 PV5입니다. 기아가 내놓는 첫 번째 PBV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 PBV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뭐 니로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차들 아니면 네이도 PBV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격적인 PBV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번 PV5는 정말로 PBV 목적에 맞춰서 이 자동차를 커스터마이즈 해줄 수 있는,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동차로 비춰집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로 택시로 사용할 때 아주 편리하고요. 배달용으로 사용할 때 편리하고, 유틸리티,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넣는 데 편리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PV5 위켄더 보여드린 적 있죠. 위켄더 이렇게 생겼습니다. PV5를 다양하게 뜯어 고쳐서 이 안쪽에 있는 거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 천장도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차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스케이트보드 기반의 PBV 전용 EV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위에다가 여러 가지를 바꿔서 계속 더 붙일 수 있다. 이거 정말 기대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PV5는 1분기면 나온다고 하는데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카니발 전기차 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딜리버리 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 뒤에다가 지금 짐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가 시중에 별로 없어요. 포터라든지 봉고라든지 이런 전기차 있지만 개선돼야 될 여지가 너무 많은, 전기차 전용 모델도 아닌 이런 아쉬운 자동차라고 할 수 있고, 현대에서 ST1이 있지만 이것도 사실 탑차 개조하듯이 그렇게 개조가 된 차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밴으로 나온 자동차는 지금까지 없었고 이게 꼭 필요했는데 이번 PV5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제공해서 밴 그리고 하이루프 밴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된다는데,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면입니다. 그리고 셰시캡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 셰시캡은 실제로 차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셰시를 통해서 앞부분 셰시, 앞부분 캡 그리고 뒷부분은 셰시만 제공해서 요걸 애프터마켓에 가져가서 여기다 캠핑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 차량으로 제공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모셔널하고 함께 로보택시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자율주행을 결합시켜서 앞으로 헤일링 서비스의 혁신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내놓는 제네시스 하나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페이스리프트예요. 좀 섭섭하다. 그렇지만 고성능 마그나 브랜드를 론칭하게 됩니다. 마그마 컬러를 가진 이런 차들 쫙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컬러가 마그마가 아니고, 이 마그마는 고성능을 위한 브랜드, 마치 현대 N이 있듯이 제네시스도 고성능 브랜드가 별도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그마는 조금 애매한 면도 있긴 합니다. 현대차 N 브랜드는 사실 작은 차에다 큰 엔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최고 엔진을 넣고 있어. 이미 3.5L 터보 슈퍼차저 넣은 것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마그마를 넣었을 때 출력이 더 높아지긴 어렵잖아요. 고성능 엔진을 가진 차에 마그마 브랜드를 넣었을 때는 실제로 엔진 출력을 막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이나믹함을 강조하고 좀 더 재미있는 자동차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그마란 브랜드는 좀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 제네시스보다 더 비싼 자동차가 된다는 얘기죠.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마그마 브랜드 잘 만들어질 걸로 기대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제네시스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르망 24시 WEC에 나오게 되죠. 르망 24시 WEC에 나가는 최고의 레이스카를 만들고, 내년에 먼저 르망 시리즈에 출전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조금 더 힘을 쓰는 한 해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르망 24시 같은 레이스에 지금 나가는 회사들 보세요. 뭐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슈퍼카 메이커가 고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간다, 뭐 포르쉐가 나간다, 뭐 이런 거 당연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메이커들, 예를 들면 BMW, 캐딜락, 알핀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르망 24시는 정말로 막 달리는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럭셔리하면서도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 자동차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레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가 르망 24시에 나가게 되면, 레이스에서 우승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제네시스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가 내놓는 신차 제네시스 GV6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사실 이건 기대가 그다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 2월에 이미 디자인이 유출이 됐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내드렸죠. 제키익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레이서를 브랜드 공식 파트너로 선정한다고 이렇게 홍보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GV60 페이스리프트가 여기 살짝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약간 아랫부분이 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기존에는 약간 입을 해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라인들이 좀 짝짝
각진 느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훨씬 깔끔하기도 하고 램프도 이렇게 MLA 헤드램프로 이렇게 두 줄로 쭉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 첨단 이미지가 강조되기도 했네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 고성능 마그마 라인업도 추가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GV60 마그마를 살짝 보고 왔는데 요거 콘셉트카였지만 팬더라든지 이런 부분이 빵빵해지면서 차가 훨씬 멋져지고 후면에 윙, 와 진짜 멋있어지고 가상 사운드도 막 우릉우릉 하면서 이것도 대단했고요. 출력도 아이오닉5가 발휘했던 650마력 요거 당연히 넘겠죠. 그 이상의 출력을 낼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요 차가 그대로 나오나?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기존의 GV60에 약간의 마그마를 입히면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콘셉트였고요. 실제 양산 GV60 마그마는 이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이 차는 3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가을에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 빨리 받아서 시승을 해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 르노코리아입니다. 올해 정말 차 하나 잘 만들어서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랑콜레오스 출시 이후에 거의 현대기아의 어지간한 차들을 뛰어넘는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에서 지금 4위까지 올라섰는데 야, 이 정도면 대단하다. 내년에도 두 종의 완전 신차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데 너무너무 환영할 일이죠. 르노코리아가 내놓는 첫 번째 차,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입니다. 세닉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 왔죠. 이렇게 생긴 차예요. 예쁘죠? 인테리어도 어유 멋집니다. 이거라면은 진짜 괜찮다. 셀토스보단 좀 크고 스포티지보단 좀 작은 준중형 SU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중형 SUV 치고는 디자인상 굉장히 커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르노가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굉장히 각진 느낌이 들고 약간 푸조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푸조에 있던 GLB달이 르노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르노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GLB달 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박치게 됐지? 어쨌든 GLB달이 오는 것에 맞춰서 미리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라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최고 출력이 220마력 87kWh 배터리팩을 장착해서 WLTP 기준으로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롱레인지 모델만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500km를 조금 넘게 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데 주행거리 괜찮고요. 가격만 괜찮으면 좋을 텐데 지금 유럽에서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테크노 모델, 그러니까 가장 깡통 모델이라고 해도 가격이 6,300만 원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팔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 차들이 한국 들어오면 조금 더 싸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단 1,500만 원만 깎자. 그래서 4,800만 원.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만 르노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르노가 내놓는 두 번째 차 오로라 2입니다. 기존 오로라 1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랑콜레오스였습니다. 오로라 2는 그랑콜레오스보다 더욱더 경쟁력이 있다는 자동차예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 준대형 CUV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실용성을 더 중시했다면 오로라 2는 스타일을 더 중시한 자동차란 얘기죠. 그리고 더 날렵하기도 하고 더 예쁜 자동차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차를 더 길면서 더 늘씬하게, 그러면서 파워트레인은 콜레오스에 들어와 있는 이 파워트레인,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콜레오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로라 2에도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요소들 그리고 디자인 요소들만 더 잘 만든다면 아마도 콜레오스보다 더욱더 인기를 끄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돼요. 자, 다음은 KGM입니다. KGM이 내놓는 자동차 첫 번째 코드명 500입니다. 토레스 전기 픽업이라고 하죠. 픽업 트럭 디자인도 예쁘고 가뜩이나 픽업 트럭이 부족한 우리나라 시장에 새로운 픽업 트럭이 더 등장한다. 그리고 전기 픽업 트럭이 등장한다. 이런 면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자, KGM이 내놓는 두 번째 신차 KR10 코란도입니다. 코란도가 드디어 나오네요. 와, 코란도라는 자동차는 모두의 가슴속에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죠. 옛날에 이렇게 생긴 차예요. 지프입니다. 지프가 코란도 2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었죠. 쌍용이 뭐라고 했냐면 바뀌지 않은 것은 이름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코란도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도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둥글고 훨씬 더 미래적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차하고 지금 KR10은 그렇게까지 비슷한 느낌이 아니긴 하네요.
여기에 BYD하고 협업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드디어 적용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토레스에 들어가는 1.5L 터보 엔진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BYD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1.8kWh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복합 연비가 리터당 16km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BYD는 하이브리드에 정말 진심인 메이커기도 하죠. 그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듀얼 모드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난번에 BYD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고로 연비가 좋은 차, 그래서 리터당 연비가 무려 34km를 자랑하기도 했어요.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무려 2100km입니다. 저는 1년에 10,000km를 채 못하니까 기름을 한 2달 만에 한 번씩 넣어야 돼요. 야, 요건 대단하다. 현대기아의 최신 하이브리드 그리고 르노의 최신 하이브리드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KR10 같은 경우는 4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쉐보레도 신차를 내놓습니다. 쉐보레는 드디어 이코녹스 EV를 출시하게 되죠. 이코녹스 EV는 지난번에 영상으로 몇 번 보여드리기도 했죠. 디자인 괜찮고 실내 좋고 미국에서 시작 가격이 35,000달러,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너무 미쳐서 지금은 4,9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죠. 지난달에 국내 인증도 끝마쳤습니다. 복합연비 483km. 야, 이거 나오면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근데 쉐보레는 항상 그렇듯이 우리를 조금 실망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좋은 주행거리 복합 237km로 인증을 받았네요. 지금 상온 주행거리 대비해서 50%가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LFP 배터리도 아니고 NCM 배터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아주 독특해서 동절기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 대비 3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런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거 뭐가 좀 잘못됐다. 인증을 다시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지금 동절기 주행거리를 최소한 상온 주행거리의 30% 이내로 좀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2025년은 다양한 신차가 쏟아져 나오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르노 코리아, KGM, 쉐보레 이런 모든 브랜드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차종들을 선보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겠죠. 현대차만 해도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나오죠. 아이오닉 9 나오죠. 넥소 풀체인지 나오죠.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나오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나옵니다. 기아만 해도 타스만 나오죠. 셀토스 풀체인지 나오죠. EV4 나오죠. PV5 나옵니다. 제네시스만 해도 GV60 페이스리프트 나오죠. 르노 코리아만 해도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 전기차 나오죠. 오로라2 나옵니다. KGM은 토레스 전기 픽업 500 나오고요. KR10 코란도도 나옵니다. BYD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용하게 되고요.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코녹스 EV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5대 차종이 있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9종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이게 뭐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빠르게 적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